우리 국민들은 늘 위기 때마다 정부보다 앞장서서 힘을 모아왔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국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오뚜기처럼 위기를 돌파하고 이겨냈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코로나19는 정부의 노력, 방역 당국의 전략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질병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과 학교, 직장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이 힘을 합칠 때에야 비로소 우리로부터 물러날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오늘 처음으로 50명 이하로 줄었으나 주말 때문에 진단검사가 평소 1만 건 이상 시행됐던 것에서 6천 건으로 줄어든 영향이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수치만으로 증감의 추세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도 월요일마다 가장 낮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었고 이후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왔기 때문에 금주의 변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더 강화하여 실천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참고 2주간의 집중적인 노력을 펼쳤지만 아직 상황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언제라도 코로나19가 급증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일 100여 명 내외의 확진자가 추세선상에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 현재의 위험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입니다. 방역당국은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라는 최고도 수위의 대응을 적용하였고 해외 유입에 대한 방역 통제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1일 이후 입국한 사람들은 2주간 격리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타날 경우 발생할 것이며 방역당국의 통제망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이기 때문에 추가 확산을 막고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4월 1일 이전에 입국하여 자가관리 앱의 관리나 능동감시만 받고 있는 입국자들은 잠복기가 끝나는 4월 15일 정도까지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들에 의한 감염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리한다면 이달 중순부터는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의 문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역사회 내에 잠복하고 있는 감염자들로 파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과 같이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의해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집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은 계속 남게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실제 지난 2주간의 효과 분석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한 효과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았다면 대량의 집단 감염이나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부천의 생명수교회, 구로 만민중앙교회 사례 등이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감염 경로 확인이 곤란한 확진 사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3월 6일 37건의 환자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방역망 밖의 사례였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일주일이 경과된 3월 30일에는 5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 관리 체계의 통제 범위를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실증 사례입니다. 그러나 지난 2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호소했던 지난 2주간 오히려 국민 참여가 약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기지국 정보를 통해서 살펴본 국민들의 이용량을 보면 신천지 감염이 발생했었던 2월 말 대비해서 2월 말 1월 달 대비 40% 수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던 지난주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에는 국민들의 이동량이 다시 16% 정도 증가해서 거리두기가 더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지난 주말 저희가 그저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만 다시 4%포인트 정도 증가해서 인원수로 보면 20만 명의 증가량입니다. 이동량이 증가해서 지난 2월 말에 비해서 20% 정도 이동량이 증가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에 이 화면을 담았습니다만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늘었었던 것이 줄어들다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는 듯한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의료 인력이나 병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통상적인 대응 수준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의료체계의 역량을 고려해 봤을 때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확진 환자 발생이 줄어들게 된다면 큰 부담 없이 우리 의료체계가 중증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이전까지 가장 효과적인 백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브리핑 과정에서도 특히 지난 주말에 상당한 이동이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수치와 또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시각적으로 이게 아마 저 카메라에는 잘 안 비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서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이동하는지를 오전 11시 대비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2시 대비 오후 4시 여기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이 그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 시내를 외출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동이나 강남역, 홍대 등과 같이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그리고 여의도나 한강변, 남산과 같은 지역에 서울시의 지도를 놓고 분석을 해봤더니 상당수의 인구량이 급증한 모습을 저희가 이동통신의 기지국 이동 상황을 보니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했었던 하루에 50명 이하의 확진자 발생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 경향치를 봤을 때 방역망 내에서 방역망을 벗어난 이러한 신규 확진의 사례가 나타나는 것이 5% 미만을 유지하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이해 그리고 협조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생활 방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부분은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아이디어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서 제시는 하겠습니다만 완성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참여하셔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되는 일상생활의 새로운 규범이 무엇인지 결국 생활 방역에 있어서의 수칙은 우리가 앞으로 감당하고 익히고 실천해야 되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생활 방역의 지침 내지는 수칙, 규범은 우리가 함께 익히고 이해하고 실천해야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함께 공유하고 함께 실천할 건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이러한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뭐 이것을 아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하거나 실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아마 그 다음 2주간에 앞으로 우리가 참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의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나갈지를 함께 만들고 또 그러한 규범이 각각의 학교나 또 종교 단체나 또 그리고 뭐 문화공간 그 일터 사업장 영역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를 같이 고민하시는 개인 방역과 또 이러한 사회적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형태로 발전되고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